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매년 30만 명씩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분마다 새로운 치매 환자가 1명씩 생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에서는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한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치매에 대한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최근 한국 연구진이 발견한 치매의 진짜 원인과 그 예방법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하게 될 것이고 결국 소중한 기억을 잃게 될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난 60년간 의학계가 믿어왔던 치매의 근본 원인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정말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의학자들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치매가 발생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가설에 따라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지난 30년간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3,000개가 넘는 임상시험이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2020년 마침내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혁신적 연구에서 치매의 진짜 원인을 세계 최초로 발견한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게재되어 전 세계 의학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구진들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완전히 제거해도 치매가 지속되는 경우와 반대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여도 치매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별세포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 뇌에는 신경세포 외에도 별세포라는 또 다른 중요한 세포가 존재합니다. 이름이 별세포인 이유는 현미경으로 보면 별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별세포는 뇌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세포입니다. 별세포는 마치 뇌의 전담 관리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 영양분을 공급하고 각종 노폐물을 깔끔하게 치워주며 혈관과 신경세포 사이에서 중요한 관문 역할도 담당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핵심적인 세포인 것이죠. 하지만 이 별세포가 독성물질이나 강한 스트레스를 만나면 크기가 급격히 커지고 가지가 많아지며 개수도 증가하면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착한 사람이 나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성격이 완전히 변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별세포를 반응성 별세포라고 부릅니다. 더욱 중요한 발견은 반응성 별세포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독성물질이 제거되면 비교적 빠르게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경증 반응성 별세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연구 결과 치매는 바로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것으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MAOB라는 효소를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생산해내고 이 효소가 과산화수소라는 강력한 독성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과산화수소가 주변의 건강한 뇌세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발견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모든 치매 치료제 개발이 연속으로 실패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원인이 아닌 엉뚱한 것을 상대로 헛된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화재 현장에서 불은 그대로 둔 채 연기만 필사적으로 끄려고 시도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진들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직접 타겟으로 한 실험에서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과산화수소 생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치료만으로도 치매 진행이 현저히 억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베타 아밀로이드 치료제들이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극적이고 획기적인 효과였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단순히 실험실의 동물 실험에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치매 환자들의 사후부검을 통해서도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존재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 이론이 실제 인간에게도 완벽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도대체 어떤 원인들로 인해 생겨나는 것일까요?
연구팀의 전희정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뇌 독성 물질 노출과 함께 만성 스트레스, 뇌 손상,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 증가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소중한 뇌세포들을 파괴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별세포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대략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는데 그와 비슷한 숫자의 별세포도 함께 존재합니다. 별세포는 신경세포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별세포의 핵심적인 정상 기능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양 공급 역할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전체 체중의 단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뇌가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를 사용합니다. 별세포는 혈관에서 포도당을 가져와 신경세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서 효율적으로 공급해줍니다. 둘째로 청소 역할입니다. 신경세포들이 활동하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각종 노폐물들을 깔끔하게 치워주는 중요한 일을 담당합니다. 마치 집안의 전담 청소부 같은 핵심적인 역할이죠. 특히 밤에 잠을 잘 때 별세포들이 더욱 활발하게 뇌 전체를 철저히 청소합니다. 충분한 숙면이 치매 예방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혈관과 신경세포 사이의 중요한 관문 역할입니다. 혈내장벽이라는 특수한 방어막을 형성해서 해로운 물질들이 뇌로 침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줍니다. 넷째로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신경세포들 사이의 신호 전달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돕는 것이죠. 다섯째로 면역 기능도 담당합니다. 뇌에 염증이 발생하면 별세포가 면역세포와 협력하여 염증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핵심적이고 소중한 별세포가 왜 갑자기 나쁜 세포로 변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별세포는 각종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리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화학적 스트레스 등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별세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크기를 급격히 키우고 가지를 더 많이 뻗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성 별세포의 시작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성 별세포는 사실 뇌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뇌에 손상이 발생하면 별세포들이 그 부위로 신속하게 몰려가서 손상을 최소화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마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원리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면 정상 별세포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거나 오랜 기간 지속되면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마치 소방관이 화재를 끄다가 자신도 불에 심하게 타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위험한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크기가 정상 별세포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거대해집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정말 놀랄 정도로 비대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MAOB라는 효소를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생산합니다. 정상 별세포보다 무려 10배에서 20배나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셋째, 염증을 유발하는 각종 물질들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인터루킨이나 종양괴사인자 같은 강력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과다 분비해서 뇌 전체에 위험한 염증을 확산시킵니다. 넷째, 과산화수소를 대량으로 생성합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매우 강력한 산화제로서 세포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상처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과산화수소가 맞습니다. 그런 독성물질이 우리의 소중한 뇌 안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어떻게 뇌세포를 죽이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단계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MAOB 효소의 과다 생산입니다. MAOB는 원래 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을 분해하는 정상적인 효소인데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대량 생산됩니다. 2단계는 과산화수소의 대량 생성입니다. 과도하게 많아진 MAOB 효소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부산물로 과산화수소가 엄청난 양으로 생성됩니다. 바로 이 과산화수소가
뇌세포를 죽이는 직접적인 독성물질입니다. 정상적인 뇌에서도 소량의 과산화수소가 생기지만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이 이를 즉시 중화시킵니다. 하지만 중증반응성 별세포에서는 항산화 능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과산화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3단계는 주변 뇌세포들의 대량 사멸입니다. 과산화수소는 확산성이 극도로 강해서 중증반응성 별세포 주변의 건강한 신경세포들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신경세포의 세포막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DNA를 파괴해서 결국 세포사멸을 일으킵니다. 4단계는 위험한 연쇄반응입니다. 죽어가는 뇌세포들이 또 다른 독성물질들을 분비하면서 주변의 정상 별세포들도 중증반응성 별세포로 변화시킵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연쇄반응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특정 뇌 부위가 점점 더 심하게 손상되고 그 결과로 다양한 치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손상되면, 기억장애가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면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증반응성 별세포가 뇌의 모든 부위에서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고 취약한 부위들이 따로 있는데 주로 해마, 전두엽, 측두엽 같은 인지기능과 직결된 핵심 부위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연구진들의 획기적인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중증반응성 별세포에서 MAOB 효소만 선택적으로 억제해도 과산화수소 생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뇌세포 손상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증반응성 별세포를 직접 타겟으로 한 혁신적 치료법 개발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중증반응성 별세포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일까요? 중증반응성 별세포가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구팀이 명확히 밝힌 바에 따르면 주요 원인은 5가지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뇌 손상, 바이러스 감염, 독성물질 노출,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 분비됩니다. 단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뇌에 심각한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중증반응성 별세포를 만드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서 광범위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때 미세하교 세포라는 뇌의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각종 염증성 물질들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염증성 물질들이 별세포를 강력하게 자극해서 중증반응성 별세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뇌손상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뇌출혈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뇌손상이 발생하면 손상 부위 주변의 별세포들이 일제히 반응성 별세포로 급격히 변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경미한 뇌진탕도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가벼워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뇌 깊숙한 곳에서 중증반응성 별세포가 서서히 생성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뇌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켜 중증반응성 별세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후유증으로 브레인포그라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바이러스로 인한 뇌의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가 직접 뇌를 침범하지 않더라도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뇌에 심각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이때 분비되는 강력한 염증성 물질들이 별세포를 중증반응성 별세포로 변화시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독성물질 노출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중금속, 농약, 플라스틱, 첨가제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유해물질들이 혈내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축적되면 별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극도로 위험합니다. 크기가 워낙 작아서 폐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고 혈내장벽까지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치매 위험이 높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알루미늄도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독성물질입니다. 알루미늄 조리기구, 음료캔, 포장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데 뇌에 축적되어 별세포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도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합니다. 5번째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져서 세포를 광범위하게 손상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활성산소는 더 많이 생성되어 산화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이 가장 대표적이고 치명적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천 종의 독성물질이 들어있어서 극도로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맹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생산합니다. 자외선 과다 노출도 산화 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과도한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뇌에도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튀김 음식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트랜스지방이나 과도하게 가열된 기름에서 생성되는 각종 독성물질들이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수면 부족도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특수한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각종 독성물질들이 뇌에 계속 축적되어 별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운동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성장인자 분비를 촉진해서 뇌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의 항산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생기기 매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또한 노화 자체도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동시에 항산화 효소들의 활성도 크게 감소해서 산화 스트레스에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APOE4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생기기 훨씬 쉽습니다. 또한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산화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예방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엄격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명상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단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명상이 어려우시다면 깊은 호흡법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하루에 5분만 실시해도 자율신경이 현저히 안정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이 스트레스 관리의 절대적 핵심입니다.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뇌의 염증도 심해집니다. 수면의 질도 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이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입니다. 운동은 천연 항우울제라고 불릴 만큼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뇌혈류를 현저히 증가시켜서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유산소 운동이 특히 뇌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0분씩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중간 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염증 수치도 올라갑니다. 일주일에 2회, 3회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해주세요.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기본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식품의 적극적 섭취입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만드는 치명적인 과산화수소를 중화시키려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블루베리가 최고의 항산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극도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똑같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견과류도 탁월한 뇌보호 식품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비타민과 오메가3 지방산이 극도로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녹차도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이지시즈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뇌를 보호하고 염증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하루 2에 3잔 정도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단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도 주목할 만한 슈퍼푸드입니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뇌염증을 극도로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카레나 강황차 형태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의 충분한 섭취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자 매우 강력한 항염 물질입니다. 생선이 가장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회, 3회 이상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생선을 먹기 어려우시다면 고품질 오메가3 보충제를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1000에 2000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극도로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 유발 물질입니다. 특히 흡연은 중증 반응성 별세포 생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담배를 끊기 어려우시다면 점진적으로라도 줄여나가세요. 니코틴 패치나 금연 보조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술은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적당량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이 안전한 한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독성물질 노출의 철저한 최소화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각종 독성물질들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꼭 나가야 한다면 KF94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집안에서는 고성능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도움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비스페놀A나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호르몬이 뇌에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을 최대한 줄이세요. 특히 산성 음식을 조리할 때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세라믹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는 지속적인 두뇌 활동 증진입니다. 뇌를 꾸준히 사용하면 신경가 소성이 증진되어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독서가 가장 효과적인 두뇌 운동입니다. 소설이든 전문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읽으면서 상상하고 추론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뇌 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극도로 중요합니다. 외국어, 악기, 컴퓨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퍼즐이나 보드게임도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됩니다. 바둑, 체스, 스도쿠, 크로스워드 퍼즐 등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는 활발한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스트레스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인지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활발한 대화를 나누세요. 전화 통화라도 좋습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해줍니다. 취미활동이나 동호회 참여도 탁월한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적극 추천합니다. 남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선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들은 모두 뇌혈관을 손상시켜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반드시 정상 범위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 이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혈당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공복 시 100 미만, 식후 2시간 140 미만을 철저히 유지하세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총 콜레스테롤 200 LDL, 콜레스테롤 130 미만을 목표로 하세요. 열 번째는 필요시 보충제의 현명한 활용입니다. 음식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영양소들은 고품질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극도로 중요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인지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0에 2000 단위 정도 꾸준히 섭취하세요. 비타민 B12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고령자분들은 부족하기 쉽습니다. 하루에 10에 2옥 정도면 충분합니다. 코엔자임 Q10도 탁월한 항산화제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해서 에너지 생산을 돕고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을 동시에 실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서 서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우선순위로 정한다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중증반응성 별세포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혁명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60년간 의학계를 완전히 지배했던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 틀렸고 진짜 치매의 원인은 중증반응성 별세포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배웠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혁신적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치매의 진짜 원인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원인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앞으로 개발될 치료제들도 올바른 타겟을 향해 개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반응성 별세포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와는 달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예방법들을 다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강력한 항산화 식품 섭취, 철저한 금연과 절주, 독성물질 노출 최소화, 지속적인 두뇌 활동, 활발한 사회적 관계 유지,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필요시 보충제의 현명한 활용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건강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예방법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소중한 내용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반드시 전해주세요. 특히 50대 이상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이미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더욱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한다면 이런 암울한 전망을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평생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자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뇌 건강을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주무세요. 강력한 항산화 식품을 드시고 금연 절주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한국 연구진들이 세계 최초로 밝혀낸 이 놀라운 발견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극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모두가 건강한 뇌를 평생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중한 영상을 꼭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